피와 관련된 또 음식 이야기가 있다고요? 건강을 위해서 피를 먹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머. 고대 로마를 열광하게 했던 스포츠 하면 떠오르는 검투사. 네, 맞습니다. 검투사의 경기인데요. 로마 시대 검투사의 경기를 통해 자신의 강함과 맹렬함, 용맹함을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검투사는 죽어서도 로마인들에게 무언가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예, 바로 피였는데요. 고대 로마인들은 검투사가 숨을 거두면 그 혈액을 받아가서 마셨다고 어머, 해요. 마셔요? 네, 그걸 먹으면 자신도 검투사 강해진다. 강한 기운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사실 피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좀 괴상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현대인, 특히 우리들 피를 먹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선지. 그치. 네, 선지해장국. 우리 스린 속 달랠 때 선지해장국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 인류는 정착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식량이 풍부하지 않을 때라 동물의 가죽, 살코기뿐만 아니라 피도 중요한 영양 공급원으로 섭취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어른들이 빈혈에는 선지 먹으면 좋아진다. 이 선지가 실제로 영양학적으로 진짜 그렇게 도움이 되나요? 궁금해요. 이제 우리 보통 빈혈이 있으면 권장되는 영양소가 철분하고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이거든요. 실제로 선지에는 철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단백질도 꽤 들어있고요. 이게 생각해 보면은 철분은 꼭 선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단백질, 고단백 식품 하면 셰프님 계시지만 네. 맛있는 고기가 훨씬 더 그럼요. 많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날 걸로 먹는 거예요. 이 동물의 피에는 기생충과 세균도 많아요. 저는 차라리 철분제와 좀 맛있는 고단백 식품들을 많이 드시라고 하고요. 익혀서 드실 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참고로 저 빈혈 없지만 저 선지해장국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야, 갑자기 입맛이. 얘기 듣다 보니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선지해장국이 떠올라서요.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혈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니 문득 떠오르는 말이 또 있어요.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 피가 이 나의 뿌리, 그리고 나의 가족 같은 혈통을 가리키기도 하잖아요. 가계, 가문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혈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피를 통해서 과거를 신분을 나누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가의 피가 흐르고 있다. 가문의 혈통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혈통을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참변을 일으켰던 사건과 인물들도 있습니다. Schreien die NATO-Minister, hört ihr es nicht? Ihr Schreien ist nicht.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작가들이 활동했던 때에는 너무나도 찬양을 받았던 작가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미술사 학계에서도 그들을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작품을 자세히 좀 들여다볼게요. 그림에 특징이 좀 있습니다. 남성들은 굉장히 튼튼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도적으로 좀 강인함이 좀 강조되어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 모든 인물들은 하나의 공통점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모두 다 아리아인 종류입니다. 아리아인, 인도 유럽 계통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칭을 하는 거예요. 유럽의 수많은 인종들 가운데 이 인도 쪽에서 이렇게 건너 넘어오는 인도 유럽인 계통들, 이들이 가장 신성한 피를 가지고 있는 아리아인이다. 아리아인이 가장 우수한 종족이다. 이 세상은 아리아인이 다스려야 한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바로 그 남자. 히틀러. 바로 이 히틀러가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종족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미술사에서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원래 군인이 되기 전에 화가를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이 남자가 권력을 잡고 나니 미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스스로가 고전주의 미술을 좋아했거든요. 그 영웅들의 이야기, 이것만 진짜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상파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현대 미술은 다 퇴폐 미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빈센트 반 고흐. 심지어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조차도 퇴폐 미술로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고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 예술계의 가장 큰 손이 또 누구였냐면 유태인들이었어요. 모든 그림들은 불태워버리거나 해외로 매각해서 다 팔아버립니다. 히틀러는 사람만 학살한 게 아니라 문화까지. 그렇죠. 많아요. 근데 굉장히 좀 재밌는 게 나치로 활동을 했었지만 히틀러와 예술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히틀러 앞에서는
쓰레기 같은 그림입니다. 퇴폐 미술입니다. 제가 불살라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챙깁니다. 챙겨, 아이고야.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집안을 열어봤더니 다행스러운 거죠. 그쵸. 그 작품들이 보존이 된 쏟아져 거니까. 나와서 소각된 줄 알았는데 그 작품들이 보존된 살아남아서 거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그래도 했던 보존한 역할은 해요. 그런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히틀러는 아리아인의 혈통의 우수성을 단순히 예술에서만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재미난 실험도 감행을 하게 되는데요. 혈액형 조사를 해서 가만히 봤더니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A형이 좀 많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히틀러는 A형이 좀 더 우수한 혈액형, 터무니없어. B형은 퇴화한 인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동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제국주의를 꿈꿨었던 일본, 독일에 가서 이걸 또 배워옵니다.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혈액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혈액형 검사 했었잖아요. 그 혈액형 검사를 하면 저는 A형이거든요. 그러면 A형은 이런 사람, B형은 이런 사람 이렇게 자기네끼리 구분을 져놓고 그 틀에서 사람 움직이니까 어느 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런 편견이 어딨어요. 저도 A형이거든요.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A형이라서 그런지 속이 좁다. 근데 진짜 이건 터무니없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이 지금 쓰는 ABO식 혈액형을 확립해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 바로 칼 란트슈타이너라는 의사분이신데요. 자, 이분이 그래서요. 혈액형으로 이 성격을 아는 거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이미 딱 확언을 했고요. 자, 현대의학에서는 혈액형에 의한 성격설은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